자, 전산세무이급 114회 기출문제 부가가치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자, 1번입니다.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202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은 등록된 거래처를 조회하여 사용할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출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핵심 포인트는 환율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잠깐 멈춰놓고 메모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수출과 관련된 과세 표준은 공급 시기 전에 만약에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으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환가라는 건 환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 외화를 받았지만 환가하지 않았거나 그 이후에 만약에 대금을 받았다 그러면 공급 시기의 기준 환율, 우리 달러는 기준 환율, 달러 이외의 외화는 제정 환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 환율을 공급 시기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비오비사에 수출한 거는 지금 선적이 6월 15일인데 환가가 4월 10일이니까 환전이 더 빠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환가일의 환율을 적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오렌지사 거는 공급 선적일 이후에 만약에 환가했다 그러면 그렇죠.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열어 주시고요. 자, 부가가치 메뉴 안에 자, 수출 실적 명세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보니까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이죠. 그래서 4월부터 6월로 들어가시고요. 자, 수출 신고 번호는 거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 거 1, 2, 3, 4, 5 그렇죠? 그리고 77 그리고 100 0이 3개인가요? 예, 66X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문자로 X. 대문자로 X 그대로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 2, 3, 4, 5, 7, 7 이렇게 1, 2, 3, 4, 5, 7, 7, 1, 0, 0, 0, 6, 6, X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시고요. 선적일자는 언제라고 돼 있어요? 지금 선적일자는 6월 15일이네요. 6월 15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2024년도 6월 15일 6월 15일 넣어주시고요. 통화코드에서는 F2번 눌러서 조회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US 달러 미국이니까 그냥 이렇게 미국 이렇게 조회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USD라고 조회해 주셔도 되고요. 환율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환율은 얼마 넣어주시는 건가요? 자, 우리가 지금 선적일 전에 환가했으니까 환가일의 환율, 그렇죠. 1,300원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교재 보면서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외화 금액은 얼마예요? 보니까 외화 금액은 여기 보니까 8만 달러. 그럼 8만 달러 넣어주시면 되겠죠? 8만 달러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 금액이 나오고요. 자, 거래처는 BOB사였잖아요. BOB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넣어볼게요. 자, 신고번호 그대로 넣어주세요. 22244 그리고 88인가요, 여러분? 88 그리고 100077X 100077 영어로 대문자 X 괜찮으시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선적일은 언제였던 건가요? 자, 여기 선적일은 6월 15일이네요. 똑같이 6월 15일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통화 코드는 지금 달러가 아니었었죠? 지금 유로 하네요. 그래서 그대로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조회해서 유로로 넣어주시고요. 환율은 선적일 날의 환율이니까 그렇죠. 1,400원이었죠, 아까. 그 다음에 금액이 52,000 유로였던 것 같아요. 52,000 유로.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오렌지사.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여기서 자, 52,000 유로, 1,400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규정만 여러분 잘 기억했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자, 요거 닫아주시고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다음 자료만을 이용하여 2024년도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러온 데이터 값은 무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혹시 데이터 불러오면 그거를 지우고 여기 있는 자료로 입력을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불러와서 하나씩 입력을 해볼까요? 자, 요거 닫고요. 자, 요거 닫을까요? 자, 닫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셔가지고 자,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간이 보니까 2기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이겠네요. 10월에서 12월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아무것도 안 불러왔으니까 이대로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볼까요? 매출 자료에 보시니까 전자생계한서 발급분 과세 매출이 있어요. 그래서 1억 5,500, 그다음 1,550만 원이에요. 그죠? 이거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매출의 과세 쪽에 생계한서 발급분이죠. 1억 5,500 넣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죠? 1,550만 원 넣어 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거 종이생계하사 발급분 과세 매출액이 1250만 원, 세액이 125만 원이 있죠, 여러분. 자, 그럼 그거는 그것도 생계하소니까 여기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 더해 볼까요? 1억 5,500에다가 1250만 원 더해 보세요. 1250만 원 더 하시면은 1억 6,750이 나오네요. 그거 바꿔 주시면 되겠죠? 1억 6,750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가면서 하나하나씩 더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3번에 보니까 내국 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매출액 1억 원이 있네요. 이거는 매출의 영세니까 영세 생계한서에 들어가는 거 맞죠? 자, 5번에 금액이 얼마 들어가요? 1200, 1억이죠? 1억 이렇게 들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4번에 단기에 대손이 확정됐대요.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했고, 자, 132만 원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132만 원이 대손이 확정된 거예요. 맞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만 지금 세액공제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요 금액에다가 이 금액에다가 지금 110 중에 요 10%의 비율만큼 구하는 거잖아요. 110분의 10 해보면 얼마 나오세요? 132만 원에 10 곱하고 나누기 110 하게 되면 여기 12만 원이 대손세액 공제받는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예. 아니면은 이 공식이 헷갈리면은 132만 원 나누기 1.1 해가지고 120이니까 12만 원이 부가세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입력을 대손세액 가감에다가 마이너스로 해서 얼마 공제받으면 돼요? 그러면 12만 원 공제받으면 되는 거죠. 12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자, 어떤 거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매출 쪽은 끝났고, 이제 매입 쪽에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 매입 쪽이에요. 생계하수 수치분 매입액이에요. 밑에는 카드 매입이고. 자, 일반 매입이 1억 8,500 있고요. 자, 접대성 물품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거 포함해서 다 입력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화물차는 고정재산 매입이고, 그렇죠? 자, 근데 240만 원은 접대성이니까 불공제 사유니까 우선 생계한서에 입력하고, 그리고 공제 안 되는 거는 밑에 16번에 불공제에다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선은 지금 교재 보시면은 매입 쪽, 매입 생계한서 수치분, 매입 내역 보시면은 1억 8,500만 원, 그렇죠? 일반 매입이고 240만 원이 접대성 매입이에요. 이거 다 포함하면 1억 8,740만 원이 지금 생계한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얼마예요,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1,850에다가 24만 원 더하면 1억 8,700 4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아니 1,874만 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 1억 8,740만 원 중에 240만 원은 접대와 관련된 거니까 불공제잖아요. 그러면 여기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불공제가 된다 하더라도 생계한서를 받았는데 불공제 되는 거니까 여기 생계한서에 들어갔다가 밑에서 차감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측에다가
자, 우리 불공제 사유로 전액 불공제 되는 거는 여기 50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4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렇죠. 24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조부 화물차 구입한 거는 어떻게 해요? 여기 제조부 화물차 구입한 거 2,800. 이거는 그렇죠. 고정자산 매입에 2,800만 원 고정자산 매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280만 원 이렇게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 매입 내역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신용카드 사용 매입 내역을 보면 좀 주의했어야 되는 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이거는 불공이 아니죠. 아예 입력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요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은 아예 여기에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아예 입력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계한설 받으면 사업과 관련 없는데 생계한설 받았다 그러면 불공이지만 이거는 지금 생계한서가 아니잖아요. 신용카드 전표니까. 이렇게 불공제 사유인데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두 번째 거는 일반 전표 입력 사항이니까 아예 신고서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게 가장 핵심이었고, 그러면 일반 매입은 일반 매입에 들어가면 되고, 비품은 고정자산 매입에 들어가면 되고요.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 들어가서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우측에 하단에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신용카드 일반 매입한 게 얼마라고요, 여러분? 18544, 554, 18554, 2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세액은 1855420 맞죠? 1855420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1855420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은 아예 여기 넣어주실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비품 고정자산 매입한 거는 여기 고정자산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금액이 얼마예요? 1363 1363637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액은요. 136,363원이네요. 136, 그 다음에 363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1363, 637, 그 다음 136, 363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뭘 넣어주, 요 금액이 아니네요. 제가 잘못 넣었죠? 요 금액이 아니고 아까 그 136만 3천 요 금액은 아예 입력 안 하는 거고 요 밑에 거 넣어야 되는데 제가 위에 걸 잘못 봤어요. 다시 입력할게요. 자, 얼마예요? 25, 25, 45, 455 이렇게. 이렇게 다시 고쳐주세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숫자를 254, 545, 254, 254, 545 이렇게 254만 5,455원 그리고 25만 4,545원 맞죠?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해서 50만 원이 누락된 게 있대요. 그럼 이때는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이니까 여기 들어가는 건데 예정신고 누락 여기 위에 매출이 누락일 수도 있고 매입이 누락일 수도 있는데요. 이거 우측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 매입 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신용카드 누락한 거니까 그렇죠. 요 신용카드 쪽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일반 매입이네요. 그럼 일반 매입 칸에다가 50만 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50만 원과 5만 원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자, 그럼 다 넣었어요. 그리고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당사는 생계하서 발급 의무 대상자이나 여기 있네요. 종이 생계하서 발급한 건이 한 건 있다. 요게 이제 뭐냐면 가산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위에 종이 생계하서 발급한 1250만 원이 있네요. 자, 법인은 전자생계하서 발급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종이로 만약에 발급을 하면 1%의 가산세가 물어지는 거예요. 공급가액의 1%. 요건 이제 기본 강의할 때도 제가 자주 나온다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 1250만 원에 1% 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나머지는 뭐 전자생계하서 이런 전송이나 이런 거는 다 제대로 했대요. 그렇죠? 예,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 반영하기로 한다. 이거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고세액 공제 받는다. 10,000원 공제 받는 거네요. 확정신고 때 이렇게 전자신고하면 10,000원 공제 받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산세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냐면, 자, 어떻게 외우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자, 신고불성시 가산세 기억나세요 혹시? 여기서 적을게요. 신고불성시 가산세. 그래서 과소납부세액의 10% 3개월 이내 신고하면 75% 감면. 자,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만분의 2.2 곱하기 미납일수. 그렇죠? 그 다음에 영세율 가세표준 신고불성시 가산세. 영세율 가세표준 매출액의 어, 곱하기 0.5% 하고, 그리고 감면 똑같이 75% 3개월 내에 하면 75% 감면.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 공급가액의 퍼센티지가 다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지금 과소납부세액이 있나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예정신고 때 매출세액 적게 낸 건 없잖아요. 대략 매입세액 공제받을 게 있으니까 과소납부세액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없고 납부지연도 없고 영세율 매출 누락한 거 있나요? 여기? 영세율 매출 누락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럼 영세율 매출 과세표준 신고불성실도 없고, 그럼 이제 세금계산서가 하나 있었죠. 이렇게 전자로 해야 되는데 지금 종이로 발급했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가산세를 눌러주시면, 자 신고 불성시 가산세 일반 가소신고 71번도 없고, 이게 없으면 납부지연도 없고 영세율 매출 누락한 것도 없고, 나머지는 이 위에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예요. 자 우리 세금계산서 관련해서 지금 전자로 해야 되는데 종이로 했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 64번이나 62번 둘 중에 아무 칸에다가 입력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저 64번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얼마가 지금 종이로 발급했어요? 전자로 해야 되는데. 문제 보니까는 1250이었죠. 그죠? 그래서 12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주의사항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2%가 되어 있어요. 미발급 이렇게 등이니까. 요거를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1250만 원에 1% 이렇게 고치면 12만 5천 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고쳐 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지연 발급 등에다가 입력해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요 밑에다가 안 하고 위에다가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만 5천 원을 여러분들이 입력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되는 건데, 또 하나 남은 게 여러분 뭐 있었어요? 우리 아까 이쪽에서, 그렇죠.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것도 잊으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뒤에 해답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꼼꼼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저장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신고하는 문제가 나왔죠. 자, 그래서 여기 2점짜리로 나왔는데요. 자,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1월에서 3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를 전자신고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건 마감이 돼 있대요.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서, 자 지금 문제 보니까 1기 예정이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지금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죠? 마감되어 있고, 자 그러면 여기 전자신고라고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가서 우선 파일을 제작해야 돼요. 자 그러면 기간을 조회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기간이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 이렇게 조회를 해주시고요. 조회해 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된 데이터가 나오고요. 요거 체크해 주시고 제작 눌러 주시면 파일을 만드는데, 문제에서 비밀번호 1, 2, 3, 4, 5, 6, 7, 8로 입력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1, 2, 3, 4, 5, 6, 7, 8 넣어 주시고요. 또 1, 2, 3, 4, 5, 6, 7, 8 넣어 주시고요.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작이 완료됐고요. 자, 여기 홈택스 바로가기라고 상단에 보이시죠? 요거 눌러 주시면 돼요.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에 요거는 이제 설명이니까 여러분들 닫고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작한 파일을 불러오시는 거예요. 찾아보기 눌러주시고, 자 여기 C 드라이브에 맨 밑에 있어요, 여러분. 요거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요 밑에 순서대로 눌러 클릭해 주시면 돼요. 형식 검증하기, 그다음 번호 1, 2, 3, 4, 5, 6, 7, 8 확인, 그쵸? 그 다음에 형식 검증 결과 확인, 그리고 내용 검증하기, 그리고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순서대로 클릭, 그리고 전자 파일 제출, 이렇게. 그러면 전자 파일 제출하기, 제출합니다.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접수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크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연습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쪽입니다. 자, 결산이에요, 이제. 자, 1번. 현금 시제가 부족해서 현금가 부족으로 처리했던 120만 원이, 결산일 현재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대요. 자,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분개하면 돼요? 자,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서, 그렇죠?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서, 자, 이거 좀 내려서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12월 31일자로 가서,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우선은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현금 시제가 부족해서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 요거는 현금이 없어진 거니까 대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 가부족 이렇게 해놨겠죠. 그러면은 결산할 때는 차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을 대변으로 없애고, 그렇죠? 현금 가부족. 자,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자, 현금 가부족 없애고, 자, 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120만 원 이렇게 없애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차변에 보니까 불우유토끼 성금했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렇죠. 기부금이죠. 기부금. 불우유토끼 성금한 거니까 기부금 비용 처리해 주시고요. 이 금액이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 이렇게 넣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20만 원은 영업부거래처 축의금 냈대요. 그럼 요거 뭐라고 하시면 돼요?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접대비라는 계정값은 바뀌었죠.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자, 요거는 영업부니까 800번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조금 내려볼게요. 제조부 제품 생산 공장에 대한 화재보험료 전액을 납부일에 즉시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차변에 보험료 500번대 이렇게 해서 지금 360을 처리했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5월 말일까지니까 내년도 5개월치는 성급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60만 원 나누기 12 하면은 월 30인데 요 5개월치 하면 150이잖아요. 그럼 요것만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차변에 대변부터 해볼까요? 대변에 보험료 없애주시고요. 보험료 이렇게 해서 보험료 500번대로 없애주시고요. 보험료 자 500번대를 없애주시고 금액은요. 요 보험료가 어 150이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 없애주고 자 그리고 이 차기분 비용을 미리 지급했을 때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급 비용. 성급 비용 하는 거 기억나시죠? 성급 비용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이걸 비용의 이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성급 비용 150, 대변에 제조와 관련된 보험료 15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자에게 대여한 2천만 원, 대여 기간이 12월 말일까지네요. 자, 이자율이 4.6%예요, 연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좀 웃긴 게 보통 이런 게 미수 수익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24년도 12월 말일 날 그 이자 1년치 거를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좀 특이해요, 문제가. 그래서 2천만 원 곱하기 4.6% 하면은 92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만큼 보통 예금으로 받았대요. 문제가 조금 좀 뭐라고 해야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보통은 미수 수익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92만 원 잡아주시고 대변에는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자 수익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게 있네요. 또 법인세 하는 게 있고 자, 여러분 저한테 기본 강의 수업 들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동으로 결산자료 입력해서 할 수 있는 5가지
기말감가대손퇴직 법인세 이렇게 외우자고 했죠,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말감가대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거, 기말감가대손, 기말감가대손, 퇴직 법인세 이렇게 외우기로 했으니까 법인세 이것도 자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4번하고 5번은 어디 가서 하시면 돼요? 그렇죠. 결산자료 입력 가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결산자료 입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거 닫고. 자, 우리 결산자료 입력. 자,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1월부터 12월로 들어가 주시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대손과 관련해서는 자, 대손은 여러분 여기 대손 삼각이라고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지금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지금 외상매출금 548, 550, 000 요 충당금 설정 전 잔액이 475만 원. 이거는 여기 우리 보면 이거잖아요. 548, 550, 000, 475만 원 이렇게 자동으로 다 산정이 돼요. 받으러 오면 지금 2,270만 원 있잖아요. 그래서 2,270만 원 설정 전 충당금이 2만 원 있네요. 그쵸? 그래서 설정 전 충당금이 2만 원이 있어요. 이렇게 계산이 다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단기대여금 5천만 원인데 충당금 설정된 건 없네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자, 근데 미수금은 지금 제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요걸 지우고 싶을 때는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면 이렇게 지워져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금액들을 지금 반영을 해야 되니까 결산 반영 눌러주면 자, 여기 밑으로 내려보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이렇게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금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단기대여금은 기타에 대손 삼각비니까 그렇죠. 영업의 비용 안에 기타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기타의 대손 삼각에서 이쪽에 들어가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여러분 또 뭘 하라고 돼 있어요? 자, 법인세 840이래요. 1년치가. 그런데 지금 기납부세액으로 낸 게 580이래요. 그러면 요거를 맨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580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주시고요. 이건 이제 연도 중에 선납세금으로 해놓은 거니까 이것도 법인세 비용으로 대체가 돼야 되고 자, 지금 문제에서 1년치 법인세가 840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580만 원 빼게 되면 여기 얼마예요? 남은 금액이 추가로 내야 될 게 260만 원. 요거는 추가 계상액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더해서 840이 법인세 비용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은 일반 전표 입력의 결차 결대로 해서 분기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질문 주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분기가 잘 됐는지 들어가 봤는데, 자, 12월 31일자로 이렇게 들어가 봤습니다. 갔는데, 결차 결대로 해서 들어갔는데, 법인세라든지 대손에 대한 거는 우리가 분계되는 게 맞는데, 문제 제시되지 않은 막 이런 개정 과목들도 지금 막 분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는 기말원재료, 기말제공품, 기말제품을 그냥 없는 걸로 인식해서 분기가 들어간 건데, 이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감점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제로 값으로 해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감점당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들어간 것만 우리 확인하면 되고, 굳이 확인 안 해도 전표가 추가 누르셨으면 이게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산자료 입력이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